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동물은 바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의 놀라운 진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한 지능과 무서운 집단 학습 능력.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울음소리, 인간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돌고래와 가장 가까운 육상동물은 하마라고 합니다. 돌고래는 대형 육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돌고래들도 많은 이들이 대체로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기한 이들인데요. 야생 돌고래 수십 마리가 큰 배 바로 앞에서 빠르게 헤엄치며 점프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넋을 잃게 만드는 장관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돌고래들의 이런 행동 또한 다 계산이 깔려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배전에서 물길을 타며 이동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돌고래들은 항상 자신의 새끼를 측면에 두는데 이는 천적에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미가 가른 물살이 새끼의 추진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고래는 굉장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죠. 스웨덴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2021년까지 돌고래의 언어를 해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 이들은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매너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은 상당한 수준의 개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돌고래에게 한문 두 이자를 표시하거나 특정 소리를 내면서 오리발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오리발을 보면 돌고래가 그 특정 소리를 내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돌고래들의 언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법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돌고래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자신들만의 언어로 최대 5단어까지의 문장을 구성해 언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뇌 쪽에서 앞방향으로 멜론이라는 기름 주머니를 이용해 초음파를 발사하고 물체에 부딪힌 초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면 그것을 아래 턱뼈를 통해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돌고래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도 먹이 사냥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하면 물속의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음파 능력이 뛰어나 현재 군대의 수중 레이더인 소나로도 구분하기 힘든 물체를 쇠인지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해낼 정도로 정밀한 감각을 지녔다는데요. 초음파를 강하게 쏠 경우 일부 먹잇감을 실신시킬 수도 있으며 어미가 새끼를 훈계할 때도 이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거의 샤우팅 날리는 거랑 비슷한. 돌고래들은 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20년이 지나도 다른 돌고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은 범고래와 마찬가지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집단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적을 때는 10마리도 되지 않지만 많을 때는 4,000마리에서 5,000마리가 넘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고래들이 그러하듯 돌고래들도 무리별로 몇 달마다 유행가를 바꿔 부르고 수족관 내의 한 돌고래가 공기방울 묘기를 터득하자 한 수조 안의 돌고래들이 모두 이를 따라한 적도 있습니다. 해파리를 꼬리로 쳐가며 축구를 즐기기도 하고 두 돌고래가 해초를 잡고 양옆에서 잡아당기며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단체로 서핑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발견되었고요. 이들의 응용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도 있는데요. 미시시피 포유류 연구기관에서는 켈리라는 돌고래에게 자기 우리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오면 보상을 해주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켈리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더니 어차피 갖다 줄 때마다 먹을 거 주는데 개수가 중요하지 크기는 상관없잖아 하는 생각을 했는지 큰 쓰레기를 여러 조각으로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바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위 밑에 저장해두고 하나씩 갖다 주어 많은 먹이를 오랫동안 먹었다고 하네요. 좌뇌와 우뇌가 따로 잠을 잔다. 하지만 더욱 신기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돌고래는 우리 인간과 달리 좌뇌와 우뇌를 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돌고래들은 활동을 하면서도 한쪽씩 뇌를 번갈아가며 잠재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폐호흡을 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은 약 5분에서 10분마다 양쪽 뇌를 한 번씩 깨우고 재우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눈도 한쪽만 감고 잔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리가 잠을 잘 때는 일부 몇 마리가 보초로 나서서 천적의 습격을 알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회복력. 돌고래는 단단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박치기를 통해 어지간한 소형 상어들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백상아리의 공격은 이들에게도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데요. 어느 날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한 돌고래가 30cm가 넘는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출혈과 감염 등으로 인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격당했던 돌고래는 5일째에 3살이 돋아나더니 20일쯤부터는 상처가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49일이 지나자 언제 다쳤냐는 듯이 흉터마저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이식연구소의 마이클 자슬로프 박사는 이런 돌고래의 치유력은 그들이 깊이 잠수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깊이 잠수할 때 산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몸의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혈액을 차단하는 잠수 반사 행동을 일으킨다는데요. 이 현상을 통해 출혈을 줄이고 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돌고래의 체지방에는 이소길초산이 들어있어 상처 부위의 2차 감염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치유 방식은 포유동물의 태아가 자궁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방식과 닮았다고 합니다. 돌고래가 인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돌고래들이 어부들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남아공의 먼바다에서 정어리를 배불리 먹은 돌고래들이 얕은 해안 쪽으로, 그것도 어민들이 그물과 작사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남은 정어리들을 몰아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돌고래들은 그뿐만 아니라 정어리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왜 돌고래들은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걸까요? 이런 태도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돌고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는 것이 이유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기억을 이들이 언어로 대대손손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돌고래는 생존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흥미 위주의 오락과 즐거운 문화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물에 빠진 휴대폰을 주워서 갖다주는 돌고래를 보면 얘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릴 판인데요. 돌고래라고 해서 인간을 돕는 행동이 일반적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악한 인간들도 많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사회적인 습성에서나 지능과 언어적인 측면에서나 인간을 닮은 돌고래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인간을 도우며 훈훈한 보람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인간들도 돌고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가 많았으니 돌고래들의 사회에서 인간은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는 친근한 동물이라고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고래 종 전체에 비교해봤을 때 인간에게 우호적인 개체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이한 개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돌고래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 먹이를 주면서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돌고래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죠. 우리 주변의 강아지들이 귀엽기는 해도 처음 만나자마자 만지려 드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낫다고 하죠. 우리도 야생의 돌고래들을 대할 때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